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4년도 국가직 9급 조리막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재 기준으로 각 파트별로 몇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가직 9급에서는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1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파트 4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리고 파트 5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6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실 파트 5하고 6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파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파트 5에 한 문제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파트 6하고 파트 5 내용이 다 합해져서 보기가 구성이 되었었는데 정답 기준으로 그 문제를 파트 5에다가 제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문제가 항상 출제되고 있는 파트 7, 8 요 두 파트 이번에도 또 많이 출제가 되었죠. 7번째 파트 5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숫가꾸기와 관련된 내용이 또 4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갱신과 관련한 부분은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종의 특성과 관련한 것은 출제가 안 됐고요. 그리고 보호 파트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파트별로 몇 문제씩이 출제되었는지 좀 말씀드려봤는데 역시 올해에도 이 파트 7, 8 요 두 파트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총 20문제 중에서 이 두 파트 합해서 9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 두 파트의 비중이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재 앞에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 파트별 출제 빈도 분석표 거기에서도 이 두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올해의 국가직 문제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은요. 파트 6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파트 5로 집어넣은 거 이거 파트 6하고 5 내용 다 합해져가지고 보기 구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정답 기준으로 여기다가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렇게 파트 6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된 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출제됐고요. 그런데 내용은 상당히 좀 기본적인 것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 파트가 또 3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보호 파트가 그래도 꾸준히 막 2-3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호 파트 3문제 출제된 거 기출문제 공부 확실하게 하셨으면 충분히 다 푸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조리막 같은 경우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는 압박감이 느껴지고 막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나오고 평소에 알던 건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게 생기죠. 그렇지만 올해의 문제를 보면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 기초를 탄탄하게 하셨으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명 문제도 출제가 되었는데 학명 같은 경우도 뭐 생판 처음 보는 뭐 어려운 학명 출제되지 않았어요. 좀 기본적인 학명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에는 조리막에서 좀 고득점 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올해는 좀 고득점한 사람이 많이 나오기가 어렵겠다 이런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24년도 국가직 조리막 문제는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만약에 이번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얻으셨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지방직 시험이 남았으니까
지방직 시험까지 부족한 부분 확실하게 메꾸셔가지고 확실하게 실력 발휘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최종원 조성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1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파트 6, 5 내용 같이 합해줘가지고 보기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지금 2번이고 이 2번 보기가 우리 교재 파트 5에 언급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이거를 제가 파트 5로 이제 한 문제를 넣은 것입니다. 같은 클론을 이웃해서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맞는 사항이죠. 같은 클론끼리 수정이 되면 불량 종자가 생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클론을 이웃해서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한 클론 주변에 2줄 정도는 적어도 다른 클론으로 둘러싸이도록 배치를 해 주어야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2번이고요. 1번 봐주세요. 1번 보기. 방풍류 조성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가 아니라 바람직하죠. 그리고 외부 화분과의 수정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외부 화분에 의한 수정을 막기 위해서 외부 화분에 의한 수정을 막기 위해 동종 인분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죠.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적은 거 외부 화분에 의한 수정을 막기 위해서 동종인분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보신 사항이죠. 그리고 최종 원 같은 경우는 무성 증식된 개체를 이용해서도 조성할 수 있어요. 반드시 실생묘로만 조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실생묘 이용해서 조성해도 되고 무성 증식된 거 가지고 조성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최종 원 같은 경우는요. 최종 목의 묘목 증식 방법에 따라서 실생 최종 원과 클론 최종 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클론 최종 원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무성 증식된 애들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클론 최종 원이 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병에 감염이 되었을 때 관찰되는 표징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보호 파트, 우리 교재 11번째 보호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죠. 병징과 표징 구분만 하면 돼요. 그죠?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포자, 자실체, 균사조직 이런 거예요. 포자, 자실체, 균사조직 이런 것들이 표징이라고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애가 나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황가, 군생포작용, 균사매트 이러한 것들 이런 게 표징이에요. 그런데 가지에 나타나는 마름 증상이라거나 아니면 뭐 시든다거나 위축된다거나 잎의 색깔이 변한다거나 그런 건 뭐예요? 표징이 아니라 병징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병징이에요. 1번 보기는 표징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의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연결한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이거 우리 교재에서 파트 2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하나의 꽃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으면 이거 뭐라고 불러요? 양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양성화. 그죠? 하나의 꽃에 암술만 있거나 수술만 있으면 단성화. 그런데 하나의 꽃에 암수 수술이 같이 있으면 양성화라고요. 그리고 그 양성화의 예시로 벚나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파트 2에서 목본 피자식물꽃의 분류와 관련한 사항들 보시면 구체적으로 벚나무, 자기나무가 양성화에 속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표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났어도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거시식물인 침엽수는 양성화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거시식물인 침엽수는 양성화가 아니다. 이거 진짜 많이 본 사항이죠? 요것만 생각해도 됐잖아. 그죠? 사실 요런 거 양성화라고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그죠?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일단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벚나무가 양성화라는 게 생각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침엽수 양성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소나무 탈락이잖아. 정답 3번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거시식물인 침엽수 같은 경우는 양성화가 아니고 모두 일가화 또는 이가화인데 소나무는 그 중에 있어도 일가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문제는요. 그죠? 이 문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마킹을 잘못했다거나 뭐 그런 실수가 있으셨겠죠. 몰라서 틀리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 문제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목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이거 광릉긴 나무주만 보면 답이 나와. 그죠? 참나무 시드름병이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11번째 파트, 보호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 사항이고요. 광릉긴 나무좀 저거 보자마자 참나무 시드름병. 한 방에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참나무 시드름병의 그 주요 피해 수종은 참나무리 중에서도 신갈나무, 그리고 특히 주로 대경목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나무의 줄기와 굵은 가지에는 매개충이 침입한 구멍, 천공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침입공 부분이랑 지면 부위에 톱밥가루 배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개충 침입받은 나무줄기 하단부에서 관찰되는 나무 부스러기,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 침입공 부위와 지면 부위에 톱밥가루 배설물이 있다. 그거하고 연결시키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나이가 2년생의 묘목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교재 파트 7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억 보실래요? 이건 C자가 붙었고, 그리고 1 요렇게 사선으로 찍은 게 있고, 또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삼목묘죠? 삼목묘인데요. 뿌리 한 살, 줄기 한 살이에요. 그리고 C자를 앞에 붙여서 삼목묘라는 걸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억은 뿌리 줄기 다 한 살짜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겠구나. 그죠? 그리고 니은 보실래요? 니은 같은 경우는 얘는 실생묘입니다. 실생묘인데요. 파종상에서 1년을 살았고 한 번 옮긴 곳에서 1년을 더 살았어요. 만 2년생 묘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만 2년생 묘목, 얘 뿌리 2살이겠네. 이거 실생묘 중에서, 그죠? 그래서 얘는 뿌리 2년생이구나. 그리고 디귿 보실래요? 뿌리 2살이래. 그죠? 이거 지금 삼목묘잖아요. 앞에 C자 안 붙었어도 이렇게 써있는 거 보고 우리가 이거 삼목묘라는 거 알아볼 수 있잖아요. 뿌리 2살, 줄기 없어. 요거 니은 디귿. 2번이 정답이구나. 그죠? 그리고 여기 리을 보실래요? 이건 실생묘죠. 이거는 파종상에서 2년 살았고요. 한 번 옮긴 곳에서 2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만 4년생 묘목이라고요. 그러면 이 만 4년생은 뿌리가 4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미음 봐주세요. 요거 뿌리 3살, 줄기 2살이네. 삼목묘인데, 그죠? 그러니까 미음은 또 답이 될 수 없고. 그래서 니은, 디귿, 얘네만 뿌리가 2년생이네요.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7번째 파트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문제 시험장에서 틀리신 분이 있으시다면 시험장이라고 해서 좀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실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 풀었으면 아마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으셨던 그런 문제인 거죠.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의 교장육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파트 6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죠.
현사시나무는 은백양과 수은사시나무의 교잡종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냐면 리기테다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장이 빠른 리기다소나무와 내한성이 강한 테다소나무의 교잡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기다소나무하고 테다소나무하고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장이 빠른 테다소나무와 내한성이 강한 리기다소나무의 교잡종이다. 이렇게 되어야죠. 이 리기테다소나무 같은 경우는 리기다소나무의 내한력 플러스 테다소나무의 생장력 그 두 가지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2번은 리기다소나무, 테다소나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3번 보시면 잡종강세 유도는 교잡육종의 목표가 될 수가 있지요. 잡종강세 유도는 교잡육종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사시 같은 경우도 잡종강세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현사시 같은 경우도요. 양친수인 은백양이나 수원사시보다 더 월등한 생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간 교잡을 의미하고 품종간 교잡을 의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종간 교잡뿐만 아니라 품종간 교잡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교잡 유충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좀 쉽게 보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종량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우리 교재 파트 7, 7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파종량을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파종량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종량 계산하는 공식은 S 나누기 N, U, P 이렇게 이게 공식이죠. S가 뭐예요? S가 단위 면적당 잔존 본수. 그죠? 그리고 N 이거는 1g당 종자수, U라고 하는 것은 효율, P는 등묘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가 잔존 본수, N이라고 하는 것은 1g당 종자수, U가 효율, P가 등묘율. 그럼 공식만 썼으면 여기 뭐 숫자표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800 나누기 200 곱하기 0.8 곱하기 0.5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800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800번인데 우리한테 계산해라라고 하는 거는 1000제곱미터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800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줘야죠. 분자 자리는. 그래서 800 곱하기 1000 나누기 200 곱하기 효율 0.8로 공식에 넣어야죠. 그리고 0.5 등묘율 50%니까 0.5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10,000g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얘는 10kg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 공식을 몰라서 틀리셨다기보다도 아마 실수가 있으셨을 수 있어요. 분자 자리에다가 곱하기 1000을 안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분모 자리에 200 곱하기 0.8 곱하기 0.5 이렇게 세 개만 곱해야 되는데 빨리 풀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그냥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분모에 0.8 여기 발화율이라고 나와 있고 이거 발화율 0.8을 밑에 분모에 또 곱했어. 이런 실수가 있으셨을 수 있겠죠. 항상 문제를 똑바로 봐야 돼. 실수를 줄여야죠. 각 과목당 한 문제씩만 실수를 줄이면 그러면 우리는 평균 점수가 과목당 1점씩 올라가는 거예요. 과목당 1점은 다 합해보면 총 5점이란 말이에요. 실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보세요.
7번의 정답은 3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의 유전과 육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8번 문제 정답 1번입니다. 이것도 파트 6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형목 같은 경우는 유전형 바탕으로 선발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형. 표현형을 보고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수형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나무에 비해서 생장이 좋고 수간이 곧고 병해충 피해도 받지 않은 외형상 우량목이라고요. 외형상 우량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표현형을 보고 선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번 보시면 차대검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발한 양친수의 유전적 특성을 자손 형질 조사로 검증하는 거다. 내가 어떤 나무를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유전적으로 좋은 건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싶으면 걔로부터 후대, 차대를 얻어서 그 차대가 질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2번 보기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전 획득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력과 선발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유전 획득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력 곱하기 선발차 이렇게 공식으로 교재에 써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산지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상지역, 기후, 풍토 등에 적합한 산지를 선택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 4번 보기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산지시험을 실시하면 서로 다른 종자 산지를 가지는 같은 종 간의 유전적 특성 차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8번 정답 1번. 이거 같은 경우는요. 기초를 잘 깔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아까 교장육종 관련한 6번 문제도 그랬고요. 8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24년도 국가직 구급 조리형 문제의 특성은 진짜 기본을 확실하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종시 조파 줄뿌림하는 수종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네요. 이거 지금 학명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애들인지 한번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기억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수리 나무네. 그죠? 이유는 오리나무네요. 그리고 디귿은 느티나무네요. 리을은 낙엽송. 그죠? 그리고 미음은 들매나무입니다. 그러면 기억, 상수리나무 이거는 뭐예요? 얘는 전파하는 거잖아요. 전파. 대립종자 전파. 그리고 니은 오리나무 이거는 산파하는 거예요. 산파. 세립종자. 그리고 느티나무 이게 조파네요. 그리고 얘는 중립이고요. 그리고 낙엽송 같은 경우는 산파합니다. 이거는 그죠? 낙엽송 산파하죠. 이 세립종자. 그리고 들매 요거 조파예요. 중립. 그죠? 그래서 디귿 그리고 미음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학명 상수리, 오리, 느티, 낙엽송, 들매나무 이렇게 이 정도 학명 정도는 다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학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학명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수리나무 이거는 대립종자, 이렇게 대립종자는 전파, 그리고 오리나무, 낙엽송, 소나무 이렇게 세립종자들은 산파, 그리고 중립종자들, 느티나무, 아까시, 물풀의 단풍 이런 중립종자들이 조파를 하는 것입니다. 9번의 정답 3번이고 이거 우리 교재에서 이것도 7번째 파트 7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산림 유전자원의 보존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현지 내 보존 방법으로 대규모 종래 다양성 보존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파트 6에서 언급하는 현지 보존림 선정과 관련한 내용, 그 부분과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현지 내보전, 현지 외보전 얘네를 왜 한다고 했었어요? 요즘 기후변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보이기에 뭐 엄청나게 이용 가치가 높아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환경 조건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전 자원을 보존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현지 내보전도 하고 현지 외보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 내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가 원래 살고 있는 곳에 살게 하면서 보존하는 거죠, 유전 자원을. 그리고 현지 외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종자를 채취한다거나 삽수를 채취한다거나 해서 걔를 다른 장소로 가지고 가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현지 외보전이죠. 그래서 현지 외 유전자 보존의 구체적인 예시로 시설 내 유전자 보존 같은 것이 우리 교재에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현지 내 보존 방법으로 대규모 종래 다양성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래 다양성 보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서 어떤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냐면 현지 보존님 선정을 할 때는 유전적 변이가 많은 집단 선정해야 하고 유전적 변이가 쉽게 없어지거나 고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종래 다양성 보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많은 집단 선정해야 하고 유전적 변이가 쉽게 없어지거나 고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교재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번의 정답 3번이고요. 이것도 사실 기본을 확실하게 깔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10번 정답 3번 이거 파트 6 현지 보존님과 관련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목발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수정만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 우리 교재 파트 7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보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낙엽송, 전나무, 자작나무 얘네만 삼목발균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수종들이에요. 다른 애들 향나무, 은행, 비자, 버드, 삼나무 얘네들은 삽수발균이 비교적 잘 되는 수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7번째 파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인위적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번 보기 내용이 낯설다라고 느껴지셨어도 다른 보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보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3번 내용도 우리 교재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뭐 엄청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었고요.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보기가 틀렸다라는 건 무조건 알아보셨어야 돼요. 산불이 발생하면 토양의 투수성이 증가해요? 감소하잖아요. 그런 건 되게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그죠? 이 산불이 발생하면 토양의 투수성이 감소한다. 그래서 토양 침식이 심해진다. 그래서 증가를 감소로 바꾸셔야죠. 그리고 2번 보실래요? 산성비는 pH 5.6 이하의 빗물은 맞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이렇게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토양이 산성화되면 어때요? 토양이 산성화되면 그런 곳에 세균, 박테리아 그런 애들은 막 왕성하게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양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 활동이 촉진된다가 아니라 억제된다. 억제된다가 되어야죠. 그죠? 세균의 활동이 억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유기물 분해가 아무래도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산성 토양에서 박테리아는 일 잘 못한대. 그거 생각하셨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 4번을 한번 봐주세요. 지구온난화가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원래부터 따뜻했었던 열대림에서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니죠. 지구온난화가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요. 원래 따뜻했었던 열대림 이런 데서 심한 게 아니라 온도가 낮았었던 곳들. 온도가 낮았었던 곳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구체적으로 고위도 지역이 서늘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방 침엽수림, 온도가 낮은 북방 침엽수림, 이렇게 온도가 낮았었던 곳들, 이런 것들이 온난화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원래 따뜻했었던 곳보다. 그래서 사실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되는 뭐 그런 보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예, 보호 파트에서 3번 보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벌초 작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건 9번째 파트, 갱신 파트 내용이네요. 이거 정답 1번이네요. 산벌 작업 같은 경우는 종자가 커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 수종에 부적합하다? 아니요, 얘한테 적합합니다. 우리 산벌 작업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산벌 작업의 장점으로 중력 종자를 가진 수종에 잘 적용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었다고요. 중력 종자를 가진 수종, 그게 뭐예요? 종자가 커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 수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부적합한 게 아니라 얘네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벌 작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8번째 파트 숫각구기와 관련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예, 데라사키 간벌은 수관급 구분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관급 구분에 의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정성간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데라사키 간벌은 정성간벌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데라사키 간벌은 정성간벌에 속한다. 정성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수관급을 바탕으로 해서 정해진 간벌 형식에 따라서 간벌 대상목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4번 정답 2번입니다. 그리고 임목간 거리를 대상으로 한 간벌 방법이라는 거가 뒷부분에 있는데요.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수관 위치와 모양에 상관없이 간벌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기계적 간벌이라고 하는 거, 그죠? 기계적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간벌 후에 남겨질 수목간 거리를 사전에 정해놓고 수관 위치와 모양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방법인데요. 그 기계적 간벌은 수고가 비슷하고 형질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 유령림에 적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2번 문제는 단지 데라사키 간벌이 정성간벌에 속하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었던 거고요. 14번 정답 2번입니다.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베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이것도 8번째 파트 숫각구기와 관련한 부분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모두 베기 양수, 음수 아니고 양수에 적용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흔히 적용되는 방식은 둘레배기 아니고요. 줄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 배기는 양수, 그리고 줄배기가 현장에서 가장 흔히 적용되는 방법. 그리고 줄배기 같은 경우 묘목을 한풍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둘레배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줄배기, 한풍해로부터 묘목 보호할 수 있다. 이거 많이 보신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한해 풍해 위험성 있는 지역에서는요, 9월 이후에 풀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죠. 9월 이후에는 오히려 풀이 조림목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5번 정답 4번이 됩니다. 1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문제 우리 교재에서 8번째 파트 숫각구기와 관련한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 사항인데요. 생산력이 떨어지는 아래까지가 줄기 생장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가지치기를 생략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생산력 떨어진 아래까지가 줄기 생장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가지치기 실시해야 합니다. 수강량이 적은 아래까지 같은 경우는 사실 햇빛을 잘 못 받으니까 강합성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호흡은 하거든요. 그래서 강합성 산물을 호흡으로 소모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산력이 떨어지는 아래까지가 줄기 생장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패의 원인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옹이가 없는 우량한 목재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지치기와 관련해서 지금 보기를 보시면은요. 1번, 2번, 3번 보기 얘네들은 굉장히 많이 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4번 보기를 보시고서 조금 낯설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딱 이 내용, 딱 명확하게 딱 요 문장을 가지고 보기를 구성하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1번, 2번, 3번이 맞다라는 건 무조건 알아보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대별 조림 수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여기 학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전나무죠. 2번은 후박나무, 3번은 소나무, 4번은 변백. 그죠? 지금 학명이 이렇게 전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편백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쉬운 학명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정답이 2번인데 왜 2번이냐면 후박나무 같은 경우는 난데림 수종이라서. 그죠? 난데림 수종이라서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생태 파트 4번째 파트 보시면 우리나라 산림대 관련한 길다란 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후박나무는 난데림 수종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고, 그러면 온대 중부의 조림 수종으로는 구체적으로 떼죽나무, 신갈나무, 향나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17번 정답 2번이고요.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양묘와 용기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의 내용들은 다 7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 사항입니다. 일단 이 용기묘라고 하는 것은 묘목의 현지 수송과 조림 현장에서의 묘목 운반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보기 보시면 비교적 용이하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죠. 그리고 용기묘는 순화 과정을 생략하면 안 돼요. 순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기묘는 일정 기간 동안 노지에서 경화 처리를 하는 등 순화 과정을 거쳐서 조림주로 반출해 주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시설 온실내에서 용기묘 활동시킬 경우에 관수 실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관수해 줘야죠. 관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 양면은 노지 양면에 비해 단기간 대량 생산 가능하고 묘목의 굴치가 생략된다. 이게 맞는 사항이죠. 이렇게 굴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안 다친 상태에서 뿌리가 온전한 상태에서 배양토에 쌓여줘서 임지의 식재가 돼요. 그래서 활착률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죠. 18번 정답 4번.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의 구조와 직경생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우리 교재 파트 2에서 이 내용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생리적으로 체내 옥시전 함량이 높고 지배련 농도가 낮으면 사부가 아니라 목부, 그죠? 목부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맞는 내용이죠. 19번 정답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 복습 확실하게 하셨으면 답을 찾으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파조림이 용이한 수정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2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상 우리 교재 8번째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 사항이고요. 직파조림이 용이한 수종을 모두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직파조림이 어려운 수종을 기억하시면 되죠. 전나무, 분비나무, 구상나무, 낙엽송, 주목, 일부 단풍나무, 류는 직파조림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직파조림이 어렵다.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였죠. 지금 여기 보니까 어때요? 전나무, 분비나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4년도 국가지 9급 조림학 해설을 좀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아직 우리는 지방직 시험이 남아있으니까요. 이번 조림학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고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지방직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다시 마음 다잡고 열심히 준비를 해주세요.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